네, 관련해서요. 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정현정 배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5개월 만의 회동인 것 같습니다. 예.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게 뉴스가 되는 게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게 좀 당연히 이상하죠. 만나서 회동하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5개월 만의 회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을 먼저 부탁드리죠. 부총장님부터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좀 예, 5개월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참 뉴스가 된다는 게 이상하죠. 매일 만나도 시원찮은데 예. 5개월만 만났으니까 이 그림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결국 상당히 어지러웠던 그런 당내 사정 그리고 예. 분열로 치달았던 그런 당내 내분 상황 이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협의한다는 그 과정 그림 자체가 좋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됐죠. 여기에는 예. 이제 김무성의 희망이 있었고 청와대 희망이 있을 수가 있겠죠. 청와대 희망이라 그러면은 결국 청와대가 당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국정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측면이 예. 있고 김무성 대표의 희망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총선이 이겨야 자기의 정치적 미래가 완전히 걸려 있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청와대와 갈등 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면 총선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뭐 지금 고려한 것이 아닌가. 너무 당연한 회동이기는 합니다만 그 당연한 회동이 세간의 이목을 얻었던 이유는 예.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건가 저 자리에서 예. 물론 이제 함께 잘해보자 이건 너무 당연한 메시지고 뭔가 그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이 저 안에서 나올 것인가를 기대했었죠. 근데 네. 기자분들께서 좀 섭섭해하실 만큼 크게 좀 이렇게 눈에 띌 만한 그런 얘기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그 김무성 당대표에게 숙제를 주는 자리였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제로 이제 이 민생과 관련되어지는 또는 경제에 관련되는 이른바 지금 이제 추경까지도 청와대가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에 맞춰달라라는 일종의 과제를 주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근데 예. 그거는 사실은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정책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인데 김무성 당대표라고 하는 무거운 직위를 가진 당대표를 놓고 예. 추경 또 이 여러 가지 그 민생 관련되는 법안 통과 이런 부분들을 직접 주문하는 자리여서 저는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만큼 게 그림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나 김무성 당대표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그림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당대표인데 여러 가지 숙제거리만 받아오는 이런 모습은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상징하는 내용으로서는 적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조금 오히려 새누리당이 위축된 모습을 보는 그런 의미를 좀 발견하게 된다. 아까 그 기자들이 그 브리핑룸에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김 대표한테. 예. 대통령이랑 20여 분간 독대를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물어봤는데 관련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짧게 잘라냈단 말이죠. 글쎄요, 뭐 총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언급들이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의 독대를 통해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여당, 집권 여당의 당대표의 독대는 예. 민감한 현안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을 이제 떠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죠.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떠오르는 것은 특별 사면에 대한 문제, 그 범위와 그 범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인데 저는 아마 생각하더라도 지금쯤에는 특별 대사면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적당한 시점이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예. 김무성 당대표가 그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아마 요구했었고 또 대통령은 그걸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이번에 독대는 그 청와대와 김무성 당대표에게 그 미묘하게 흘렀던 이른바 불신. 앙금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요? 불신이 있잖아요. 사실은 청와대도 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이 더 컸겠지만 예. 김무성 당대표의 당 운영과 이른바 이 원내의 여러 가지 질서들을 잡아나가는 것에 대한 불만감 이런 것도 동시에 대통령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불신이 있었고 또 그 김무성 당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예. 이런 서로 간의 이른바 그 불신의 그 고를 좀 푸는 자리 이런 거를 저는 독대에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 갈 거라고 봤는데 예. 그걸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20분은 너무 짧다? 예, 그래서 특별한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나 이 김무성 당대표 입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말 그 속내들이 저 자리를 통해서 좀 앙금이 해결되고 이런 예.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형식적인 얘기만 오히려 주고받고 끝난 거 아니냐. 우리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냥 그림으로서만 컨텐츠보다는 이 형식적 그림으로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별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아서 조금 더 또 다른 또 말하자면 자리가 또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5개월 만에 시간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당정청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그림에 대한 의미를 이제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예. 일종의 이제 신호탄이라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소통이 원활해지고 이렇게 되면 좀 더 나은 가치가 좀 생산될 수도 있고 예. 그렇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네. 자리가 아니라면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간에 소원했던 여러 가지 당정청과 관련되어지는 다양한 채널들을 확보해서 예. 뭐 민생 살리기든 경제 살리기든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노력들을 하겠다. 그리고 김무성 당대표하고도 자주 얘기를 하겠다. 네. 뭐 주례 회동을 하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좀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될 텐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당정청 회의를 전방위적으로 한다. 예.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당정청 고위 회동도 있었고 예. 당정청 협의회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 이상을 뛰어넘는 추가된 채널은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청와대가 여전히 이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갖고 접근했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 형식적 내용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무성 당대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청와대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자 하는 네. 그런 요구를 했는데 본인도 또 요구를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 놓고 보면 특별하게 당청 관계를 네. 크게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내용은 논의가 안 된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 그럼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는 왜 그런 포괄적인 언급만 꺼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호한 언급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그렇게 그럼 접근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전히 김무성 당대표의 관리 체제에 대한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인 이른바 지지라든지 예. 또는 말하자면 찬성적인 그런 견해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번 그 상황은 네. 이른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어느 정도는 복원해야만 예. 당이 갈라지거나 당이 어려워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합의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나 여전히 김무성 당대표 체제가 어떻게 갈 거냐. 이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전향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커다란 뭐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합의나 또는 얘기들이 오고 가긴 좀 어렵지 않느냐. 네. 조금 더 평가할 시간이 대통령께서는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당청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그 당청 관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주도권은 어느 쪽이 가져가고 있다고 보세요? 주도권의 언급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제 유승민 사태가 당과 청와대에서 어떤 영향을 줬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유승민 사태를 거치면서 당과 청와대는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양쪽 다요.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순간에서 신뢰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좀 인위적이긴 합니다만 네. 예. 이번 부분이 청와대에서 같이 회동을 하는 부분은 당연한 어떤 형식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 예. 그러면은 당직 인선이 마무리됐고 또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사건을 거쳤던 유승민 파동을 겪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남을 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첫걸음을 내딛고 그런 그림을 통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지금도 문제 없으면 다 해결됐으면 이제 국민들도 알린다라는 예. 어떤 시그널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유승민 파동을 거치면서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았던 것은 우리는 한모입니다. 결국 총선이 잘못되게 되면은 네. 대통령의 국정 동력 조차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반환점을 도는 임기에서 국정에 대한 성과 자체가 굉장히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정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선 체제가 당이 흔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청와대도 있을 겁니다. 예. 그 내면에는 마찬가지로 김무성 당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뭐 개파적 안배, 개파적 갈등 이런 것들을 뒤로 후순위에 미는 그런 예. 컨셉을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당직 인선에 있어서도 개파의 색깔이 얕은, 개파의 색깔이 약한 그런 사람들 전면적 배치했다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예. 이런 여러 가지 예결 위원들의 인선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네. 개파라는 말이 되도록이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당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주도권의 문제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이후에 명확히 청와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회동에서 예.
아까 원유철 그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그 정책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 브리핑을 했는데 그 내용들은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추경안과 관련되어 되는 통과. 그거 일정 지켜달라라는 네. 거. 또 하나는 이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거 처리해달라. 그렇죠. 세 번째는 사면 검토도 일정 뭐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이른바 생계형 서민 사면을 얘기를 했지만 예. 새누리당 쪽에서 경제 사면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동개혁도 중요하다. 이게 차기 국정 현황과 관련해서 노동개혁에 힘써달라. 그리고 24가지 국정과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예. 이게 이제 4가지 전면 그 대화의 전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쪽에서 당 쪽에서 승기를 잡느냐 또는 예. 청와대 쪽에서 승기를 잡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왜 청와대 쪽으로 무게중심이 넘어갔다라고 보면 예. 대통령이 이른바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이것이 앞으로 총선의 지형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대통령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이걸 그대로 따라달라는 얘기거든요. 언급은 안 했지만 그렇죠. 제스처로 보여줬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이 정책 주도형, 청와대 주도형의 어떤 성과 중심으로 예. 앞으로 당이 복무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예, 예.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 의사가 전혀 없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실제로는 지금 당 쪽에서 그 무게중심을 끌고 올 수 있는 이른바 여러 가지 뭐 선거 제도 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얘기도 지금 못 꺼내는 형국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이번 회동은 어찌됐건 청와대가 승기는 잡았다. 네.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도요. 그 가장 그 화제가 됐던 내용은 사실은 사면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면에 대한 범위는 어떤 그런 것들 예. 그리고 여당에서 바라는 어떤 통 큰 사면들 약간 다른 구조로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합의점이 없다거나 입장 차이만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특별 대사면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답을 내놨습니다. 네. 뭐 어떤 정답을 내냐면은 국가 발전과 경제 대통합을 위해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했다 검토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그걸 의미를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하자 그러면은 국가 예.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에 대한 부분을 경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이니까 국민 대통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어떤 정치적 문제 해결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멘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에 대한 그러니까 가지는 던져 놓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청와대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는 그런 네. 어떤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통합에 대한 부분, 경제 발전, 국가 발전에 대한 사면에 대한 문제가 예.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집권 이제 후반기로 돌아서는 모멘트에서 네. 진짜 정말로 통합적 의미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예. 더군다나 이 경제에 대한 문제는 뭐 두말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유승민 파동 일으키면서 대통령 이미지가 굉장히 경직화돼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특별 대사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가치를 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 방침 많이 도겠나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면은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 쪽에서 요구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네.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새누리당 쪽에서 오히려 해준 것이 아니냐. 먼저 해준 게 아니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특사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고 예. 최근에 우리가 성완종 리스트 전국을 거치면서 예. 특별사면제도 손봐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기존에 해왔던 어떤 관행대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특사의 내용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머쓱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못 하시겠죠. 그런 방법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새누리당의 몇몇 그 뭐 서청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분들이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해서 가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 개선하겠다라고 하신 거 약속 지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바꾸실 건지 그 제도 개선의 어떤 방안을 내어놓으시고 네. 사실은 이런 부분도 수용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순서가 아니겠느냐 보고 있죠. 네. 이번에는 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서 아주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뭐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안철수 의원을 조사위원장으로 해서 임명했는데
이번에 좀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기도 해요. 안 의원한테. 굳이 뭐 정치적 해석을 따지기보다도 안철수 의원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전문 분야가 분분이니까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네. 당 내분이 아주 첨예화되거나 이런 새 정치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 이번 그 국정원 사건에 조사위원장을 맡는 안철수 의원은 당분간 탈당해야 되는 부분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일정 지분, 일정 어떤 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안철수 의원이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떠한 역할을 하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좀 제기를 한다든가 또 예. 아니면은 다시 여론의 환기를 받는다든가 이런 그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이 사건 자체가 본질적 의미가 하는 것이 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네. 정현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정치인이 자신의 개인기를 잘 발휘할 주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존재감이 떠오르는 거는 굉장히 럭키한 일이죠. 예. 이번 건이 과연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을 불러일으켜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저는 이 문제 자체가 지금 간단치 않은 문제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간단치 않은 문제를 뭐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야당의 전열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야당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확장되거나 예. 정말 그 진실이 규명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네. 안철수 의원의 존재감도 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위원회 하나로 끝날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야당 내에서 어떻게 잘 받아서 확대시키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느냐 예. 이것이 오히려 저는 그걸 도와주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집안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위기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글쎄요, 지금 야권이 참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이었죠.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탈당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요. 정치인이 탈당을 한다. 탈당을 통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다시 입지를 다지기 위한 탈당도 있을 거고요. 어떤 실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탈당을 하는 건데 탈당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탈당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준영 전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그 지역에서 명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그런 영향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탈당 선언한 그 자체는 굉장히 지금 내분되고 있는 그 새정치 쪽의 분당 상황 이 부분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탈당 러시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어떤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봐야 되죠. 저 중량급 예. 이사로 지금 처음으로 예. 그 탈당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처음에는 이제 전 당직자들 100여 명이 탈당했는데 예.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분당과 신당은 결국 해체 모여거든요. 예. 해체가 시작된 것이죠. 예. 그 모여가 어떤 방법으로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준영 전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 새로운 정치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과 이걸 보고 감안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지금 이 지형으로서는 소위 말하는 뭐 친노주의, 친노패권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 정치적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 모멘트 자체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더군다나 국민적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예. 여야권에 대한 지형 개편이 계속 요구가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뭘 붙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예. 새롭게 길을 모색하는 것이 그 지금 판이 만들어진다 가정한다 그러면은 상당한 이니시티브를 질 수 있는 정치적인 기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당직자 한 100명 정도가 그 탈당한 것과는 조금 다른 무게감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그 또 다른 탈당들을 유도해내는 선도 탈당 비슷한 예. 그런 느낌을 주긴 하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이 박준영 전 지사의 탈당은 예. 그 쉽게 움직이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박준영 그 전 지사는 어쨌든 이 전남 지역에서는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신 분이에요. 지사도 한 10년 정도 하신 분이고 예. 여러 가지 활동 기반들을 갖추고 계신데 특히나 이 호남의 그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 이 박준영 전 지사의 탈당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 혹시 그들의 어떤 그 차후 탈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예. 또는 그들과 어떤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박준영 전 지사의 이 탈당 선언은 최초로 예를 들어서 후속
국회의원들, 예. 현직 의원들의 탈당을 유도할 수 있는 선도 탈당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예. 높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호남 지역에 그 주저하는 그런 네.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이걸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신호탄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예. 중량급 있는 정치 인사가 탈당했기 때문에 네. 박준현 전남지사가 이제 분당과 신당 창당이라 그러면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몸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졌습니다. 예. 그 자유스러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또 여러 기관들을 접촉하면서 예. 그런 조직을 만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여러 군데 뭐 4군데가 되든지 5군데 되든지 신당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은 이걸 하나의 연습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결속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트가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근데 그 호남 민심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물론 이제 천정배 의원이 당선되면서 뭔가 야권의 새로운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호남 민심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정말로 신당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가더라도 뭔가 혁신만 잘 된다면 우리는 오케이다라고 받아들일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 호남은 전략 투표를 하는 지역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그 수권 능력이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조건 하에서 탄생을 한다면 예. 이 제3당 아닙니까? 제3당이 그렇죠. 수권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일부 그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건 뭐냐면 예. 호남 사람들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을 완전히 환골탈퇴시켜서 수권 정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제3신당을 통해서 수권이 가능하다라는 거에 대한 전망성은 상당히 낮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친노 중심의 이른바 이 당 질서가 쉽게 깨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회의론이 굉장히 호남에 많이 퍼져 있고 문재인 당대표가 지난번에 사퇴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호남의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주는 의심을 강화시켜주는 부분이라서 예. 제가 볼 때는 이 친노 중심의 어떤 패권을 정리하는 예. 이런 부분들이 이 1차적인 화두로 존재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른바 이 연합정당을 통해서 수권의 어떤 능력들을 자극시켜서 가게 되면 예. 저는 이게 단계론적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총장님 말씀만 짧게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관련 똑같은 질문인데요. 호남 민심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에 대한 질문. 호남에 대한 부분은 호남 정치에 대한 자존심이 상당히 짓밟혔죠. 예. 그것 때문에 그 감정선에 있어서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린당의 창당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친노 정권이 가져오면서 여기에 대한 호남 배제론, 여기에 대한 인사에 대한 배제, 예. 예산에 대한 배제, 여기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 특정 지역에 국한이 됐다 하지만은 사실상 야당의 정신적 맥을 가지고 온 6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호남 정치, 소위 예. 말하는 그런 데 대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간단한 것은 신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호남 쪽에서 자꾸 여론이 더 높은 것은 이 상황으로 가지고는 지역 패권주의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지금 새정치 상황으로서는 호남 정치가 기대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치 시력도 기대할 것 없다.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신당을 만드는 것이 호남 정치 맥을 잇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정현정 배재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